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기아 자동차에서 새롭게 출시된 신형 카니발 풀체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번 신형 카니발은 6년 만에 풀체인지 되어 출시되었는데요. 평소에 카니발에 큰 관심이 없었던 제가 봐도 나중에 카니발 꼭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매력적으로 나왔는데요. 제 눈에만 매력적으로 보인 게 아니었나 봅니다. 신형 카니발 풀체인지의 사전 계약 대수는 무려 32,000대가 계약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계약 대수가 얼마나 놀라운 수치냐면 신형 그랜저 출시 당시 역대급 사전 계약 대수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그때 신형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의 사전 계약 대수가 32,000대 정도였다고 합니다. 신형 카니발 풀체인지가 신형 그랜저의 사전 계약 대수의 기록과 유사한 기록을 세우게 된 것이죠. 카니발이 세단도 아니고 요즘 대세인 SUV도 아닌 차량이라 이 기록은 더욱 놀랍게 느껴지는데요. 자동차 구입이 소유에서 공유로 넘어가는 듯 하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다시 소유로 굳어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대중교통보다는 보다 안전한 나만의 공간, 우리의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졌고 해외여행이 불가해졌기 때문에 국내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는 크고 편한 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죠. 신형 카니발이 지대한 관심을 받으면서 동시에 신형 카니발의 광고에도 많은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신형 카니발이 공식 출시되기 전 티저 광고를 포함해서 어제 공개된 3편의 공식 광고 영상까지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한번 신형 카니발의 광고 한 편을 같이 보고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광고를 보시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90년대 감성 X와 또 이 노래야? 요즘 감성 Y. 이 집의 리더인 나 Z가 기세 좀 써야겠어. 자이언티가 부른 질투 틀어줘. 오디오를 재생하는 세대 연결 기술 카니발. 신형 카니발 광고를 보셨는데요. 혹시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조금 이상하게 느꼈던 부분은 바로 등장인물이 딱 3명뿐이라는 점입니다. 신형 카니발의 모든 광고에는 등장인물이 3명밖에 나오지 않죠. 그게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카니발은 7인승부터 시작하는 미니밴입니다. 7인승과 9인승 그리고 11인승까지 나오죠. 근데 광고에서는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 1명만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광고를 보면 해당 차량의 제작 컨셉과 이 차의 메인 타깃, 그리고 이 차를 어떤 고객들이 타야 하는지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세단의 광고는 멋진 수트를 입은 남성이 나와서 열심히 비즈니스를 보거나 스포츠카의 경우에는 캐주얼한 차림으로 멋진 도로나 서킷을 주행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카니발의 광고를 살펴보면 만화 캐릭터인 둘리의 친구들이 다양하게 나오거나 다자녀 아이들이 탑승하는 모습을 통해서 거주 공간의 편의성을 주로 강조했다면 이번 신형 카니발의 광고는 확실하게 요즘 트렌드를 반영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대 연결 기술이라는 슬로건으로 공간의 효율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요즘 아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보려는 X, Y세대의 노력을 신형 카니발의 새로운 기술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조카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맞춰주려고 해도 조카들과 생각을 맞춰나가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이런 경험이 한 번씩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광고에 좀 더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거 좀 의아하면서 흥미롭네 라고 봤던 신형 카니발 광고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세대 연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신형 카니발답게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기능들이 참 많은데요. 눈에 띄는 기술들 위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후석 음성 인식입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를 포함해서 요즘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음성 인식 기능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데요. 자연어 인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언어까지 인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틀어줘, 창문 열어줘, 열선 시트 켜줘, 트렁크 열어줘 등의 좀 더 고차원적인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신형 카니발은 그런 명령을
2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광고에서도 나오는 부분이죠. 아이가 조금 크면 혼자 뒷좌석에 타기도 하지만 아이가 어리다면 보통 엄마와 함께 뒷좌석에 타게 되는데요. 뒷좌석에서 굳이 운전자에게 뭘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더라도 후석 음성인식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정된 상대방에게 내 차의 위치를 공유하는 것인데요. 사실 일상적인 경우에서는 많이 사용할 일이 없겠지만 아이를 학교나 학원으로 픽업 갈 때 아이에게 내 차의 위치를 공유해 준다면 아이가 전화를 걸어서 엄마 어디쯤이야? 아빠 어디쯤 왔어? 라고 귀찮게 묻는 일도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그리고 같은 카니발끼리도 위치가 공유된다고 하니까 카니발 2대로 여행 가는 경우에도 나름 꽤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트렁크 쪽 기능인데요. 전동 트렁크 자동 닫힘 기능으로 인하여 따로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차량과 멀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트렁크가 닫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혹시나 주변에 아이가 있다면 꼭 주의를 해야 하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아이는 차량 주변에 있는데 키를 가진 아빠가 차에서 좀 멀어진다면 아이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기능 쓰시는 분들은 꼭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마트 슬라이딩 도어 기능도 추가되었는데요. 스마트 키를 가지고 차량 앞에만 가도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는 기능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기능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잠들어 있는 아이를 데리고 차에 태운다거나 양손에 짐을 들고 차에 탈 때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 키의 버튼 한 번으로 슬라이딩 도어, 트렁크까지 한 번에 조작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기능도 꽤나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신형 카니발 풀체인지에는 강화된 기본 안전사양과 다양한 편의사양으로 중무장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 내가 신형 카니발을 산다면 어떻게 살지 고민해봤는데요. 얼마 전 친한 친구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팰리세이드 캘리그라피에 VIP 패키지로 계약을 넣어놨는데 카니발로 바꾸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카니발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때 추천해준 제 옵션 구성인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제일 먼저 파워트레인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번 신형 카니발은 두 개의 파워트레인인데요.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3.5 엔진과 스마트 스트림 디젤 2.2 엔진입니다. 제가 지금 2.5 터보 제네시스 가솔린 엔진을 타고 있는데 연비가 아마 G3.5나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복합 연비는 9.1로 나와 있는데 아마 타다 보면은 한 7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네시스 G80 2.5 터보를 타다 보니까 7 정도 나오는 연비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가족이 다 같이 타는 차량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디젤보다는 가솔린을 사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아무래도 연비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부드러운 성능이라든지 주행 성능 그리고 진동과 소음이 없는 부분으로 봤을 때도 가솔린 모델을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할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라면 3.5 가솔린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진은 3.5 가솔린을 선택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트 베리에이션, 인승을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고민도 없이 바로 7인승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7인승에만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번 신형 카니발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릴렉션 시트, 이 부분에 꽂혀서 카니발 진짜 사고 싶다라고 느꼈어요. 물론 저는 주로 운전하기 때문에 제가 탈 일은 없지만 나중에 아이가 생긴다면 그때는 정말로 이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갓난 아이에겐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멀리 봤을 때는 이 기능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7인승 안에 있는 릴렉션 시트에는 열선 통풍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원터치로 릴렉션 모드와 파워 리클라이닝 그리고 레그 서포트 이렇게 종아리 부분을 받쳐주는 퍼스트 클래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트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윙아웃 헤드레스트 양쪽이 이렇게 접히게 되어서 조금 더 편한 시트 포지션을 만들어주는 윙아웃 헤드레스트와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인승 2열 시트에 딱 꽂혔기 때문에 7인승을 바로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이제 트림을 골라야겠죠. 트림에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가 있는데 7인승을 선택하면 프레스티지는 선택할 수 없고
노블레스, 시그니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블레스와 시그니처의 옵션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노블레스는 전체적으로 만족합니다. 시그니처에는 이제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12.3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 그리고 뭐 나파 가죽은 사실상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아무래도 아이를 태우다 보면 아이가 뭘 흘리거나 했을 때 나파 가죽보다는 그냥 일반 가죽이 조금 더 관리하기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파 가죽은 되려 더 신경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이지 액세스와 뭐 후진 연동해서 사이드 미러가 하향된다라는 부분은 뭐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상관없는 부분이고요.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 내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그니처 7인승의 가격은 4,236만 원이에요. 그래서 노블레스 7인승은 3,824만 원이고, 그래서 노블레스에서 제가 원하는 한번 옵션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가격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래서 원하는 옵션은 일단 드라이브 와이즈를 넣습니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를 비롯한 안전 기능이 포함된 드라이브 와이즈는 꼭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차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듀얼 썬루프. 아무래도 2열에서 썬루프가 없으면 좀 답답하게 느끼기 때문에 썬루프는 꼭 넣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도 모든 차에 썬루프는 넣었기 때문에 썬루프 넣고, 그리고 스타일은 좀 고민이 되지만 넣을 것 같습니다. 스타일도 지금 보시면은 사실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외관을 만들어내는 그런 옵션이기 때문에 왠지 스타일은 넣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3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노블레스를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저는 넣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팩이라고 해서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후측방 모니터는 지금 제 제네시스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거의 필요가 없어요. 이건 정말 거의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필요가 없지만 패키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팩까지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신형 카니발 풀체인지를 구입한다면 파워트레인은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3.5로 선택하고, 인승은 7인승, 그리고 컬러가 굉장히 중요하죠. 컬러는 판테라 메탈의 새들 브라운 인테리어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고민해 본다면 아스트라 블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패밀리 미니밴으로 쓰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동안 선택하지 않았던 컬러를 선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도로에 많이 없는, 우리 아이가 내 차를 딱 봤을 때 저거 우리 아빠 차다라고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런 컬러를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냥 일반적인 흰색, 검정색만 타왔다 보니까 이런 좀 독특한 색도 한번 사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트림은 노블레스 트림으로 선택을 하고, 옵션은 드라이브 와이즈, 듀얼 썬루프, 스타일 포함, 그리고 12.3인치 유보 내비게이션과 모니터링 팩까지 넣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스타일 옵션을 빼게 되면 4,242만 원이고 스타일을 넣게 되면 4,311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위에서 보시면 시그니처가 7인승 기준으로 이제 무옵션일 때 4,236만 원이에요. 그래서 시그니처보다는 저는 노블레스를 선택해서 옵션을 조금 풍족하게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블레스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노블레스로 선택했을 때 이 정도 옵션 넣으면은 4,311만 원 정도, 뭐 취등록세 하면은 5천만 원 미만의 신형 카니발을 아주 만족스럽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견적을 내보니까 이 진짜 계약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G80을 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아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제가 지금 카니발을 타야 하는 이유는 또 없죠. 그래서 한번 내가 산다면 이렇게 사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카니발 이제 구입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라고 의견을 전달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출시가 되기도 전에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신형 카니발 풀체인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신형 카니발의 인기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수 시장 10만 대 판매도 충분히 돌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출시 전에 벌써 3만 대를 돌파했으니까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 같습니다. 부디 신형 카니발은 초기 품질 이슈가 없길 바라면서 오늘 신형 카니발 풀체인지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신형 카니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의 자동차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